최근 불광동 주택가에서 발생한 대형 맹견 개물림 사고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맹견 주인이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시작됐는데 이틀 만에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여름 장마가 꽤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명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장마 뒤 얼마나 더울지 또 태풍 소식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양천구 신월동 주민들의 수건인 경전철 목동선. 지난해 서울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아봅니다. 미니 인터뷰에선 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성흠재 서울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을 만나봅니다. 성 위원장은 의정활동 목표로 복합재난 대비를 꼽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주택가 한복판에서 맹견이 주인과 산책 나온 작은 개를 물어 죽인 사건이 발생했죠. 은평구 불광동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작은 개를 죽게 한 맹견 주인이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나오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하얗고 작은 개가 주춤하는 사이 시커먼 대형견이 쏜살같이 달려듭니다. 작은 개 주인이 몸을 돌리면서 막아보지만 순식간에 대형견은 소형견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소형견 주인이 말려보지만 소용없습니다. 갑자기 그 짖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동시에 뭐 거의 으르렁거리면서 그 소형견한테 막 달려오더라고. 그래서 뭐 이미 손 쓸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물어서 죽여버린 거죠.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인 대형견은 로트와일러로 맹견입니다. 맹견은 공격성이 강해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이 맹견은 사고 당시 입마개를 안 하고 있었고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죠. 그 가해자는 집에 들어갔다가 한 5분 있다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왔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신고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사고 후 맹견 주인은 개를 훈련 시설에 맡겼으며 현관문을 열어놓은 사이 개가 뛰쳐나가 벌어진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후폭풍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은 소형견을 죽게 한 맹견 주인이 개를 못 키우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청원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4만 4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소형견 주인은 맹견 주인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31일 목격자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맹견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게 아니어서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반려동물을 제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형견이 죽음에 이르게 된 거는 제물이 손괴된 경우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물손괴죄라는 것은 과실로 결과를 발생시켰을 때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사고를 낸 맹견 주인이 맹견을 못 키우게 강제할 수도 없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법 체계에서는 지금 요 사고로 인해서 맹견을 키우지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동물보호법에서 학대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개념이라서 요 사안에서는 또 적용되지 않고 이번 사건으로 맹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규정이 있으나 마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맹견 입마개 미착용으로 견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맹견의 출시 사고가 안 났어도 원래는 그 목줄이나 입마개 안 하면은 일반식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적으로 그렇게 처분한 경우는 없고 개물림 피해 사고는 하루 평균 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이번 사고는 특히 맹견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견주의 행동에 비판이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우리 동물병원 생명사회적 협동조합의 정혜경 이사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이번 가해견, 가해견주의 경우에는 특히 같은 패턴의 사고가 여러 번 있었다. 이런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이 개에게 사람이 물려서 사망까지 이르는 인명사고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사고가 자꾸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사고는 예상치 못할 때 생기거든요. 근데 평소에 보호자님들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대개는 내게는 뭐 안 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나한테는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시고, 하지만 이런 사고가 생기거나 크고 작게 사건이 되지 않는 사고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실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어서 개는 무섭거나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게 보호자가 책임이라는 좀 생각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통제하기 어려운 개를 키우신다고 하시면 사실 보호자 자격이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소형견 위주로 많이 키우셔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큰 인명피해나 이런 동물이 죽는 사고까지 벌어지지는 않았는데, 대형견을 키우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좀 이런 위험도가 사실은 더 늘어났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개라면 사회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잘 통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보호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죠. 주인에게는 한없이 귀엽고 예쁜 강아지여도 모두가 개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서 맹견 분류에 대한 이슈도 첨예한데요. 맹견은 흔히 생각하는 대형견과는 다른 겁니까?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5kg 이상인 경우에 대형견으로 분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즉 그런 아이들 중에 특히 맹견이라고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특정 견종이 있어요. 저희 우리나라도 이제 뭐 도사나 아메리칸 피플테리어, 로트와일러 같은 3종 아이들을 처음에 맹견으로 분리를 했다가 현재는 5종이 추가되어서 8종의 견종들이 지금은 맹견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견종들은 사실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해외에도 유럽에도 많은 이런 아이들을 맹견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조금 더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하고 보호자들이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동물보호법에 맹견 관리 조항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어겼을 때 처벌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최악의 경우 한 생명을 또 가족을 잃을 수도 있는 건데 300만 원 과태료는 처벌이 약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아이들에 대한 그러니까 맹견을 키우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 조항에는 교육의 의무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온라인 교육으로 사실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 교육을 잘 받으셨는지, 진짜로 필요한 그거에 대해서 그런 조심해야 하는 사항들에서 충분히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결국 처벌에 대한 부분은 사람이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을 했을 때 이제 생기는 부분인데, 벌금의 부분이 약하다, 강하다라는 것보다는 보호자의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물어야 할지, 그리고 이런 위험 견종이나 또 이러한 성향이 있는 개들을 키우시는 보호자들이 어떠한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개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대부분 목줄까지는 해도 입마개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출할 때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행동 요령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모든 개들에게 입마개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물려는 성향이 있는 개들에게는 사실 입마개가 필요하고, 또 맹견이라고 위험 견종이라고 하고 분류된 아이들은 그 입마개 착용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산책 전에 꼭 흥분도를 낮춘 후에 산책을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보통은 산책을 나가자라고 했을 때 반려동물들은
엄청 흥분을 하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뛰쳐나왔을 때 보호자가 리드줄을 놓치거나 했을 때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산책 전에 집 안에서 흥분도를 낮춘 후에 아이와 같이 나가시고 리드줄도 꼭 한 손으로 이렇게 그냥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꼭 손목에 감고 양손으로 잡아서 아이들이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나 개에게 달려들었을 때 일정 간격을 유지하거나 그런 상황을 모면하거나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자들의 요령과 패티켓이 필요합니다. 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이라고 하죠.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면 일각에서는 동물을 혐오하는 발언도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보호자 애정만큼 큰 책임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 신월동은 대표적인 대중교통 취약 지역이죠. 지하철이 없어 주민들이 날마다 출근길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할 정도인데요. 문제를 해결할 신월동의 대중교통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진행 상황은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길 버스를 타려는 시민들로 붐빕니다. 부천 등에서 출발한 버스가 신월동에 도착할 때면 앉을 자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월동에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으로 가야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철역 없어서 일단 출근길이 이제 마을버스를 타고 역으로 가야 되는 게 불편하고. 올해 6월 기준 양천구 신월동의 인구는 12만 4천여 명.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인구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민들은 지하철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빨리 했으면 좋죠. 왜냐면 지금 여기가 뒤에 아파트가 생겨가니까 더 혼잡해지고. 그래도 인구가 좀 있는데 주민들이 있는데 그건 뭐 좀 지하철 이용하려면 좀 많이 버스를 타고 좀 많이 불편하니까. 양천구 신월동의 교통문제 해법으로 불리는 서부광역철도와 경전철 목동선. 서부광역철도는 부천시 원종동에서 신월동을 거쳐 홍대 입구역까지, 경전철 목동선은 신월동에서 당산역까지 있는 노선입니다. 서부광역철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광역철도 이 노선은 거의 이제 확정적이라고 보고 지금 국회의원들끼리도 열심히 간담회도 갖고 하고 있고요. 서울시가 목동선을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승인 이후에도 예비 타당성 조사와 기본 실시 설계 등 행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는 4, 5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부광역철도와 목동선이 완공될 경우 신월동은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올 여름 장마가 꽤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인명피해를 비롯한 사고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 장마가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또 태풍은 언제 오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맹소영 날씨 칼럼니스트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장마가 이례적으로 길어진 늦장마라고 하던데요. 언제쯤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또 이렇게 장마가 길어진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장마 전선이 끝까지 북상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는 북쪽에서 막고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북쪽의 찬 공기인데요. 지금 북극의 기온,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상당한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6월에 평년 기온이 이 시베리아 지역이 10도 이상 높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여름보다도 지금 따뜻한 기온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북쪽의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전 지구의 기압 패턴을 바꿔놨습니다. 원래는 한 7월 말 정도만 되면은 북상해서 우리나라에 무더위를 가져줘야 되는 이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확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장마철이 끝나면 또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인데요. 또 여름철 불청객이죠. 태풍도 올해 잦을 거라는 예보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는 7월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한 10개 가까이는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태풍이 2개밖에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북쪽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까지 이례적으로 남하한 것처럼 전 지구의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또 변화가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찬 공기로 인해서 태풍이 적게 발생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떤 예보의 경험상의 예측에서 벗어나는 태풍의 형태가 또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측이 어려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또 주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동 실버복지문화센터가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통신료를 지원합니다. 목동 실버복지문화센터는 지난 30일 LG 헬로비전 양천방송과 저소득 어르신 온라인 환경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저소득 어르신들의 인터넷 등 디지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요. 목동 실버복지문화센터는 통신비를, 양천방송은 인터넷 장비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도시안전건설위원장에 성음재 의원이 뽑혔습니다. 성음재 의원은 제7대 은평구의회 후반기 의장을 지낸 바 있는데요. 손성혜 기자가 성음재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네, 위원장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먼저 당선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당선 소감이라기보다는 좀 서울 천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 도시안전건설위원장에 대해서 어깨가 좀 무겁고요. 앞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라고 하면 주민들이 많이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광범위하게 명칭이 이제 거대하긴 한데 사실 안전 분야에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특히 도로라든지 다리 또는 지하 터널 뚫는 거, 그다음에 소방재난 안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까지 포함해서 시민들의 실제 삶과 직결되는 그런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위원장님 당선 소감에서 좀 복합재난에 중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현대사회가 이제 복잡 다양화돼 있고 실제 기후변화도 많이 일어나고 지금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기후변화라든지 그다음에 국지성 호우라든지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예측을 해서 좀 더 피해가 최소화되고 아니면 대응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이제 복합재난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앞으로 좀 은평의 현안에 대해서도 더 많이 신경 쓸 것이라고 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은평 같은 경우는 도시 기반 시설이 이제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부분인데요. 좀 어떤 부분들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역이 이제 은평은 그 도심이 노후화가 많이 돼 있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제 주거단지 쪽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도시 기반 시설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고친다면 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일례로 보면 지금 이제 불광천이 흐르고 있는데 물에 대한 부분, 불광천 물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어떤 물의 질 개선을 통해서 옛날에 우리가 물장구 치고 놀던 어떤 그런 시절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응암역에서부터 저쪽 불광역까지인데 거기 이제 교통영향 평가를 해보니 역촌역까지는 그 복귀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서 새로운 어떤 은평 구민들의 삶의 젖줄인 그 녹번천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녹번천을 한번 복원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초선 광역의원으로서 좀 위원장이 좀 되셨기 때문에 더욱더 책임감이 크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의정활동 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 과분한 자리를 주셔서 사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깨가 무거운데 실질적으로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우리 상임위원님들의 어떤 심부름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통하는 자세로서 상임위를 아주 말 그대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답게 가장 모범적인 어떤 상임위로 이끌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